제가 대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이제 누드 크로키를 많이 했었는데 인체가 주는 어떤 미묘한 느낌 같은 거,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그 처음 개년 때 이제 그걸 위주로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깊이가 좀 깊지 않았었고, 그때는 이제 어떤 인체의 순간순간이 어떤 주는 어떤 환영이나 어떤 표현적인 부분을 평면 작업을 진행을 했었었고, 그 2002년도 됐었을 때 제가 그 아코티드 작품을 바꾼 이후로 좀 제 작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깊이 있게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해서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왜 그림을 그리는지, 혹은 내가 왜 어떤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이 세계의 관계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했던 때였어서 한 네 가지로 추격을 했던 것 같아요. 나란 사람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고전에 대한 탐구. 어려서부터 앤틱한 거 좋아하고, 오래된 신화 같은 거 좋아하고, 그리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시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드로잉적 어떤 성향 같은 거, 뭐 펜으로 그림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았었고, 세 번째는 성적 취향이 있었던 거, 네 번째는 뭐 제가 약간 좀 이상향이나 어떤 뭐 유토피아라든지 어떤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 상당히 어려서부터 많이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네 가지 적절하게 조합된 게 이제 그때 제 작품이었었고, 그때 작품 시리즈가 실제로 관조란 시리즈였어요. 근데 그 실제 그 어떤 의미냐면, 실제는 뭐 이상향이나 해탈이나 유토피아나 뭐 천국이나 형이상학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그 관조는 거기에다 들여다봄 혹은 갈구하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이 삶을 살면서 어딘가 좀 마음이 빈 곳이 있기 때문에 뭐 이상향을 갈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어떤 인체를 약간 좀 해체화시키고 거기에 다양한 드럼적인 부분을 집어넣어서 작품을 이제 형상화했었습니다. 2004년부터는 좀 작품을 바꿨어요. 근데 현재 애칭 시리즈로 이제 작품을 2004년부터 바꾸었는데, 그때 자기 고민이죠. 자기 의심과 작품에 대한 이제 방향성이 되겠죠. 그때 작품이 제 스스로 뭐 반성하기에 뭐 추상 표현주의 판화적 번안 정도로 제 스스로를 약간 좀 반성했기 때문에 약간 그 단계를 좀 버리고 좀 더 나다운 거, 좀 더 색다른 거, 좀 더 남들이 안 하는 어떤 그런 경향을 찾아보자라는 갈구에서 이제 이런 애칭 시리즈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 판화적인 어떤 속성을 좀 많이 살려보자라고 그때부터 좀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선, 기본적인 점, 뭐 기본적인 묘사 이것만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모티브 자체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배낭여행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 최후신화 보고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그 감명을 잊지 못해서 신혼여행을 이탈리아를 또 갔어요.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작품을 두어 본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모티브를 가져서 현대적으로 제가 좀 변화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켈란젤로의 천상들을 보게 되면 화면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그 아래 연옥이 있고 그 아래 지옥이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천국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현대적으로 변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제 작품 보면 가운데는 항상 디지털 매체가 있고 그 아래는 디지털 매체로 그 야기된 안 좋은 폐해들, 뭐 전쟁이나 핵이나 어떤 안 좋은 부분은 아래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갈구로서 뭐 자연적인 부분, 이상형적 부분을 갈구를 해서 그 부분을 그대로 차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그 7명의 예언자를 그때 가져왔어요. 구약 시대 예언자들인데, 그것은 신약 시대의 도래 혹은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발전 방안 혹은 이상형을 제시할 어떤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그때 그 도상을 통해서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죠. 2007년에 그 영상학과 박사과정을 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매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진을 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냥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그것을 하나로 이제 프린트한 형태, 보통 C 프린트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어떤 거기다 깊이 있는 어떤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콜라주 형태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상에 어떤 제 가지고 있는 의미나 알레고리를 심어서 하나로 조합한 형태, 그런 식으로 작업을 2, 3년간 하다가 2009년, 10년부터는 작업 경향을 바꿔서 어차피 제가 하는 그 C 프린트 작업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작업을 동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해화성 있는 거, 기왕이면 제가 할 수 있는 작업을 눈을 돌려서 뭐 이나지도 기왕이면 한지로 하고, 그리고 색상 자체도 포토샵에서 일반 사진 작업이 아닌 약간 회화성 느낌 날 수 있게끔 한번 바꿔주기도 하고, 혹은 이제 포토샵이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약간 회화적인 형태로 바꾸고, 혹은 그 사진 작업을 다른 파너랑 같이 한번 조합해서 작업하는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영상 작업을 제가 2009년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해서 일단 뭐 단편적으로는 뭐 단철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박사장 들어서 그 미디어스 쪽으로 많이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미디어아트 처음 형태가 판화일 수도 있고 간접 매체이기 때문에 연장 성산 보게 되면은 디지털 매체까지 같이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연구를 많이 했었고 조만간 인터랙티브 작업도 같이 한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역시 매체의 본질에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 작품 같은 경우에도 뭐 시간성 개념 가지고 계속 뭐 일단 흐르는 작업이잖아요. 정제는 스틸 이미지가 흐르는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성 편집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많이 했었었고 지금은 연구하는 바는 이제 어떤 중세시대 근대시대 알레고리 자체를 미디어아트 쪽으로 좀 같이 결부시켜서 그거를 인터랙티브 쪽으로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이제 조만간 이제 결과물을 도출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2011년부터 작업 경향을 좀 바꿨습니다. 뭐 이제 시리즈를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하이고 검은 이반 시리즈와 하나는 네오 5명의 무녀들이라는 시리즈를 좀 같이 양분해서 지금 작업은 하고 있어요. 하이고 검은 이반이라는 명명한 이유는 뭐냐면 하이고 검다는 게 양극단이잖아요. 흑백 논리, 경향이 맞지 않으면 뭐 서로 다르다 할 때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가만 보면 흑색과 검은색이 색깔 중에 가장 기본색이거든요. 또 같은 색깔 중에 하나잖아요. 또 흑색과 검은색이 있기 때문에 중간 회색이 만들어져서 유사색이 또 상당히 많이 다양한 색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얗고 검은이라는 말이 반대편이지만 궁극적 하나이라는 의미로 하얗고 검은이라는 말을 썼고 이반이란 말은 일반의 반대말로 썼어요. 뭐 일반적인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혹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 대신에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소수, 마이너, 그걸 이제 이반이라고 제가 통칭을 했던 겁니다. 소재를 약간 바꿨어요. 어떤 소재냐면은 약간 꽃도 약간 시든 꽃,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거, 그다음에 바나나도 약간 썩은 바나나. 약간 안 좋은 이미지들. 근데 그걸 약간 좀 멋있게 좀 치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한 게 있잖아요. 뭐 싱싱한 사과를 좋아하고 싱싱한 꽃을 좋아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싱싱하다는 것 자체가 시든 게 있기 때문에 싱싱한 게 있는 거거든요. 시든 게 일부가 있기 때문에 싱싱함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싱싱한 거, 좋은 거, 혹은 어떤 그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들, 폄하되는 것들, 하찮은 것들, 혹은 소소한 것들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통합적이고 공생적이고 어떤 공존하는 의미로서 이제 그런 시리즈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네오 5명의 무녀들은 그 신은 7명의 시리즈를 같이 연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5명의 무녀들이라는 말도 어디서 가져왔냐면 그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를 보게 되면은 7명의 예언자가 나와요. 성서시대 예언자고 그다음에 5명의 무녀들은 그 성서에 나오진 않고 그 코란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왜 집어넣냐면 코란은 이방 종교잖아요. 근데 그 도상을 왜 집어넣냐면은 그 카톨릭 자체가 유대인의 그 지역적인 혹은 유대인만의 종교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유니버스한 종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코란에 나온 5명의 무녀를 같이 넣었던 거거든요. 그 5명의 무녀도 역시 신약 시대의 도래와 그 예수님의 메시아의 도래를 알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반의 의미로서 5명의 무녀들을 집어넣었었고 그다음에 구성 자체는 예전 7명의 예언자 할 때는 가운데 그 디지털 시대가 있고 아래 지옥이 있고 위에 이상향적인 이미지를 집어넣었다면 그건 이번엔 다 같이 넣었어요. 위 아래 할 것 없이 전부 다 안 좋은 거 좋은 걸 같이 넣어서 통합적인 세계 그리고 그 모양 자체는 전반적으로 해골 이미지처럼 바꿔가지고 그 해골 이미지는 제가 17세기 네덜란드 장르화에서 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네덜란드 장르화 17세기 작품을 보게 되면 정말로 좀 이런 작품이 많아요. 가운데 해골이 있고 아래는 책이 있고 그 옆에는 그 뒤에는 칼이 있고 그 옆에는 또 그 시계와 악기가 있는 그런 정말로 많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은 뭐 책이 주는 지식의 권력 혹은 그 칼이 주는 무력의 권력 그것이 시계처럼 유한하고 음악 소리도 황홀하잖아요. 3분 동안 황홀한데 사무 있으면은 음악 소리 안 들리잖아요. 음악 소리 일치작해서 궁극적 해골을 간다는 의미로서 그런 장르가 많이 발달했었습니다. 그것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갈구하는 것 좋고 안 좋은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 인생 무상의 의미로서 전체 이미지로는 이제 해골 이미지를 많이 집어넣었던 거죠. 그래서 2개의 시리즈를 좀 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색을 좀 많이 넣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가장 원초적인 저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느냐? 뭐 연필로 그린 걸 좋아했었고 드로잉적으로 그다음에 색을 많이 쓴 걸 좋아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제 매체를 많이 탐닉을 하다 보니까 특히 애칭 작품 이후로 색을 거세하다 보니까 색이 없어지고 나머지 가지고 조형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화면의 구도나 메시지나 혹은 어떤
그 섬유 맛이 침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은 제가 제 내용을 많이 집어넣는 형태이고 궁극적으로는 관객이 제 작품을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 좀 더 생각 여지를 주기 위해서는 색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지금 내용적인 부분 좀 많이 좀 거세하고 제 목소리를 많이 낮추고 좀 색이 좀 감성적인 느낌들 혹은 색이 좀 어떤 그 미묘한 느낌들을 좀 많이 침작을 해서 뭐 앞으로는 색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을 많이 좀 침작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